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 전에는 메타버스는 뭔가 추상적이고 뭔가 난해한 개념처럼 느껴졌었는데 생각보다 메타버스가 연구가 많이 진행돼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정의가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네, 교수님께서 시빌리티를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는 어느 정도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은 그럼 과연 메타버스가 경제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실 세계 아날로그라고 불리는 이 세계에서 쓰는 시간 이상으로 이제 메타버스에서 쓰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게도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경제 시스템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 시스템을 빌드해서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블록체인 쪽 관련된 그 미디어에 더 파이브라고 소설을 하나 연재한 적이 있는데 SF 소설 작가님하고 같이 연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요. 메타버스 상에서 움직이면서 어떻게 블록체인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그 경제 활동을 만들어가고 거기서 가상 국가가 탄생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공모함 같은 배에서 움직이다가 미국에 갔다가 뭐 입국 금지 당하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구현이 되고 있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로블록스 게임은 들어봤지만 경제 시스템은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로벅스라고 하는 화폐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매출이 나면 이걸 만든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세계를 조각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익을 공유하고 돌려주고 이런 작업들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아트 같은 것들이 결국 많이 나와서 전 세계에 이제 퍼지고 음악도 그렇고 뭐 이런 콘서트도 그렇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될 텐데 그런 종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지털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복제가 쉬워서 그거를 돈을 지불을 잘 못하는 약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정화해서 누구 거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기술들 그게 이제 NFT 기술인데 그런 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그 메타버스 상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어떤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어서 좀 지나면 진짜 이건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게임 하면서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게임 하면서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울티마 온라인이라는 게임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게임이지만 항상 했던 얘기가 온라인 게임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노동한 걸 언젠가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 시기가 올 거야. 맨날 대장장이 질하면서 언젠가 이거 가지고 돈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꿈 같은 얘기였는데 요즘에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게임 업계하고 다른 산업계하고 어떤 그 벽이 무너지면서 경제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 회사에서는 온라인 게임에 사람들을 오래 잡아두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스킬들, 기술들도 많이 발전을 해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산업군에서 하고 있는 쇼핑몰 서비스 아니면 무슨 뭐 피팅 서비스라든지 지도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은 용도를 다 하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을 갖다 잡아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은 메타버스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다른 산업군에 계시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분들도 게임의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게임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더 오래 머물게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현실 세계의 직업군들의 상당수가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지불할 수 있는 것들만 좀 나와주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진짜 3D로 비슷한 디지털 휴먼이라고 부르죠. 디지털 휴먼 3D 캐릭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장인들이 있어요, 장인들. 그분들은 진짜 얼굴을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해가지고 정말 원하는 어떤 그 얼굴을 만들어 주는데 그분들 유료로 돈 받고 서비스를 해달라고 해도 할 것 같아요. 3D로 주면은 그럼 그분들은 뭘까? 성형외과 의사잖아요. 우리가 줬는데 이분들 예쁘게 성형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디지털 성형외과 의사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옷도 3D로 가다 보니까 3D 그 패션 디자인 관련된 업을 하시는 친구들이 실제 옷은 안 만들고 3D 커스튬 같은 걸 만드시는 분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옷들도 되게 화려해서 이거를 이 캐릭터에 피팅해서 이렇게 입히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현실에서 못 만드는 옷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옷을 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죠.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게 아바타가 실제로 눈에 보인다는 거는 되게 멋있는 아바타가 있으면 좀 따라하고 싶고, 그리고 또 나도 그렇게 비슷해지고 싶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특정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참고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아까 옷이라든지 얼굴 같은 것들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메타버스에 살면 조경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조경하시는 분이 질문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에도 안 오고 우리처럼 건축이나 조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메타버스 시대가 너무 빨리 오면 다 할 일이 없어지는 거냐라고 했더니 잘 생각해 보니까 아니 메타버스에서 적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적용의 기술이나 그 건축물 같은 것들 잘 생각해 보면은 그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은 이 현 세계에서는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것들도 얼마든지 갖고 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만든 조경 세트라든지 그분들이 만든 뭐 가든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같은 것들은 일반인들이 그냥 막 만든 것보다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또 얼마 전에 들은 게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부동산이 막 억 단위로 팔린다고 그렇게도 네네네. 들었어요. 진짜 세상이 많이 변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액세스토어에서 팔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죠. 그게 실제로 그냥 에세스토어, 유니티 에세스토어는 단순히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기술자들이 쓰는 그런 콘텐츠인 반면 실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서비스가 아마 디센트라랜드라든지 아니면 어스투라든지 이런 네, 그렇죠. 플랫폼들이 아마 그런 것 부동산을 갖다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죠? 실제로 돈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트 쪽 관련된 것들을 많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크립토 목셀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디지털 아트 많이 팔아서 돈 버신 아티스트는 본인의 갤러리를 여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갤러리를 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그 갤러리 세팅 땅 사고 그다음에 갤러리를 셋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유니티 에세스토어처럼 막 있어요. 갖다 놓고 막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갤러리 하나 만드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 했더니 한 4,500만 원 쓰시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쓰시나 했더니 이미 디지털 아트 팔아서 돈을 많이 버셨어. 그럼 본인의 갤러리를 현실 세상에서 만들려면 얼마나 큰 돈이 들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몇백만 원이면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초청해서 내 갤러리 보다가 또 눌러가지고 작품 사시는 분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안에 제가 얼마 전에 검색한 번호는 갤러리가 580개가 생겼더라고요. 갤러리를 되게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종의 메타버스였는데. 그러면 그 갤러리를 만드는데 쓰이는 그 재료들을 파시는 분이 돈을 벌었겠네요. 그분들이 그 플랫폼에서 그분들이 돈을 벌었겠죠. 예. 그래서 사실 경제 활동이 메타버스로 많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또 떠올려 보면은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경제 활동하게 되면 CO2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지구온난화 해결책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게요. 저 그 가상 공간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자동차도 덜 타게 되고 우리가 덜 움직이게 되고 이런 이제 그 취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좀 꿈꾸고 있어요. 저는 그 우리가 온라인에서 그 자주 쓰고 있는 그런 뭐 C모 쇼핑몰이라든지 뭐 G모 쇼핑몰 같은 그런 쇼핑몰들이 지금은 그냥 상품들을 갖다가 나열만 해놓고 그다음 별점만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실제로 가상 공간 안에서 우리가 돌아다녀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전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려고 그러는 요 물건에 대해서 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런 부분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 이제 의사를 소통하다 보면은 사고 싶지 않았던 것도 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물건에 또 나도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도 역시 메타버스가 현실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사실 많이 기대가 되는, 이미 현실화도 돼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발전할 테니까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마냥 핑크빛 미래만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주의해야 되거나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는 지구온난화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트코인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은 마이닝 통해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아니 게임하는 사람들이나 이쪽 사람들 GPU 필요한데 마이닝 한다고 다 쓸어가가지고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전기도 너무 많이 쓸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
그 이쪽에 해당되는 것들을 서포트하느라 너무 이 지구 온난화를 반대로 역행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마이닝 안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빨리 많이 도입이 돼서 이렇게 지구의 그 온난화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좀 덜 쓰게 만드는 그런 기술 개발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서 가능하면 이렇게 에너지 안 쓰고 할 수 있는 쪽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더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뭐 오히려 그 공해라든지 아니면 지구 환경 위기를 갖다 더 가속시키는 메타버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는 좀 이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활동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눈 부릅뜨고 이렇게 좀 지켜보는 그런 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예전에 그 이제 게임 만드는 회사에 있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건 이제 게임 월드가 이제 다른 산업군에 조금 더 활용이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또 아까 그 저기 포트나이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듯이 욕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이버 불링 같은 그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이버 폭력이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요즘 악플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게임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그냥 텍스트가 아니고 음성으로 욕을 먹으면 더 멘탈이 더 깨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텍스트는 그래도 입력을 하고 나서 필터링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욕설은 걸러낼 수가 있지만 음성은 아예 사전 검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AI 기술이 게임 업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저기 그 불량 사용자들 검출하는 그런 데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어떤 특정한 그 행동 패턴을 갖다 보이는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저기 자동 스크립트를 갖다가 해서 사용해서 하는 캐릭터다라는 걸 갖다 검출을 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좀 해치는 그런 행위를 갖다 하는 경우가 많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AI 패턴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좀 가려내고 있는데 아마 메타버스에서도 그런 기술들이 좀 쓰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예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디지털 왕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같이 모여서 놀고 같이 모여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놀고 뭐 이런데 누구는 놀이에 안 껴주고 뭐 이런 일도 막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거기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폭력, 사이버 폭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안 끼워주고 그냥 따돌림하는 왕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역시 그래서 아까 로블록스 바스추키가 얘기한 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 저는 그 월드의 그 시스템 자체도 좀 협동을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북돋아주고 그다음에 뭐 불링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퍼니시먼트를 갖다가 이렇게 단죄를 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이게 사실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를 복사하는 거의 컨셉도 있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모두 다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은 계속 일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유니티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유니티는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유니티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유니티는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엔진, 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발표자를 만들 땐 파워포인트를 쓰고 그리고 동영상 편집을 할 땐 프리미어라는 툴을 쓰고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 땐 포토샵이라는 툴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때는 툴, 엔진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즉 유니티는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도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